자,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혼자니까 안 써도 되겠지? 안녕하십니까. 세계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과서 피세요. 교과서 202페이지, 아니구나. 200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는 33페이지. 32페이지 앞에까지는 다 여기 가로넣기 다 하셨어야 되고 오늘은 33페이지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처럼 헤드셋을 쓰면 소리가 삐 이렇게 잘 안 난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핸드폰이신 분들은 이어폰 다 있으시죠? 이어폰 쓰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셋으로 쓰면 조금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서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의논할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태블릿이랑 이렇게 두 개 쓰고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네. 오늘은 태블릿이 이건 들어가나? 내가 교실을 잘못 들었나? 4월 3일 건데 이상하게 안 들어가죠. 수업이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수행평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니. 그리고 이제 너무 온라인 수업이 길어져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은데, 지필평가를 칠 때, 자, 안녕하세요. 지필평가를 칠 때, 서술 문제를 내고 수행평가를 하나 빼는 게 좋을까? 그냥 수행평가를 두 개 하고 서술형 답안지를 안 쓰게, 객관식만 내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나네? 그래도?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자, 언니 77명이나 되는 언니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채팅창에다가 빨리 답 써주세요. 이런 가은이밖에 인사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는 해야지. 정빈이 안녕. 자, 질문해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목소리 다 들리죠? 선생님 목소리 다 들리죠? 지금 44분이야. 벌써 4분 지났어. 자, 자, 고르세요. 시험을 치면 객관식만 나왔으면 좋겠어. 서술 문항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물었어. 민서가 수행평가로 하고 객관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식만 하면 수행평가를 학교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수행평가를 두 개를 놨거든. 지난번에 4대 문명 리플렛 만들기. 나오는 날 4대 문명 리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우리 지금 배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좋다 나쁘다 자기 주장 글쓰기를 할 거거든요. 서술 논술 연습도 할 겸 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니? 자기 주장 글을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수행평가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숙제인가요? 숙제로 할 수 없대요. 숙제로 할 수 없어. 지금 교육부에서 절대로 숙제로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의 고민이 깊은 거야. 나오는 날은 2주? 2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고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술 문제도 괜찮겠어? 서술 문제 한 5개 내는 거지. 만들기 수행평가는 리플렛 하나만 만들고 이제 시험을 한 번 칠 건데 주관식, 객관식 해서
서술 문제 5개 정도 하는 거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투표창 만들어 놓을게. 오늘 중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교과서 피세요. 교과서. 자, 오늘 출석부는 다 했나요? 뭐 이거 77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했어. 자, 그다음 이 얘기도 하실 거야. 이 노란색 언니들 어떡할 거야 이거. 노란색 언니들. 자, 이 노란색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벌써 2주 지났잖아. 법에 원칙적으로 당일 출석이 원칙이에요. 당일 출석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5월 27일부터는 이제 중3이 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런 것도 힘들고 일주일을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들은 당일이 원칙이야. 일주일이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들은 병원 갔어요. 뭐 몸이 아팠어요. 우리 집 이사 갔어요 하는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일주일이야. 안 그러면 당일이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석부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채우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 93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86명이니까 한 6명 정도 안 들어왔거든? 근데 이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주부터는 당일 출석이 원칙이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다 들어오셔야 되고 자, 그때 출석 부를 때 없으면 평소처럼 증빙 서류를 내야지. 약봉투 알지?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하러 갔어요. 뭐 우리 집 이사했어요. 이런 수업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뭐 인터넷이 고장났어요. 안윤지 지금 수업 시작했어요. 우리 40분부터 수업이에요. 톡이 말씀이 없으셔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아직 원격 수업 시간이니까 얼른 봐줄 테니 오늘 빨리 이 출석부 이 노란색 이 분홍색 이거 빨리 좀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빨리 정리하시고 오늘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오늘 80 106명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학생이 93명인데 선생님 수업을 107명이 듣고 있어. 되게 웃긴데. 어쨌든 모든 학생은 오늘 수업부터 딱 오늘 안에, 다음 주부터는 그 수업 시간 안에 하시고 못한 학생은 증빙서를 내셔야 됩니다. 안내했습니다. 108명에게. 되게 웃긴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피세요. 교과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과서 200페이지 첫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기원전 3000년 무렵 에게해에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크레타 문명이 일어났다. 크레타 꼭 외우세요. 네. 4대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요하 문명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는 크레타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레타 문명은 그리스 본토에서 성장한 미케네인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끝난 거지. 네. 카스트 제도도 말했죠.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이 있었는데 아리아인이 지배를 해서 아리아인이 카스트 제도의 위에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을 만든 민족들은 아랫부분으로 피지배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도 크레타 문명이 있었는데 미케네인에게 멸망하고 그 밑에 줄 도리아인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도리아인들 이야기예요. 똑똑하고 철기. 자, 뭐라고? 철기 무기를 갖춘. 철기. 청동기가 좋긴 한데 그릇 뭐 이런 거 저기 뭐지? 농기구 이런 거에는 좋지만 싸움을 딱 하면 청동기 칼은 땡강 철기처럼 멀쩡해.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도리아인들이 왔어요. 기원전 8세기부터 철기가 널리 사용. 그래서 철기를 만질 수 있는 민족이 아주 강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리스 곳곳에 여러 촌락이 모여서 폴리스 별표 3개. 그리스 하면 폴리스 하면 그리스인 것만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작은
폴리스, 도시를 국가를 만들었어요. 폴리스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 봐도 도시국가예요. 그리스의 지중해 흑해 등 주변으로 세력의 많은 식민도시를 세웠어요. 식민도시 별표. 본토는 조그만하고 몇 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는 각각이 나가서 각각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를 가지면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식민지 사람들 시키고 자기들은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식민지가 아니라 폴리스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폴리스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열은 게 올림피아 제전이고 지금까지 오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피아 제전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의 저 위에 신전 아크로폴리스 찾은 사람 동그라미 하세요. 선생님처럼 아크로폴리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여기 살아요. 여기는 업타운이에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요. 거기 밑에 보세요. 아고라 보입니까? 아고라? 아고라 보이죠?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라 위에 있어요. 업타운. 그런데 사람들은 아고라가 있는 곳에 있어요. 산 밑에 다운타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도시의 가장 번화가를 다운타운이라고 해요. 업다운. 업다운. 이해되죠? 예. 업타운 신이 사는 곳, 다운타운 사람이 사는 곳. 그 중에서도 아고라에 별표 치세요. 이 아고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서로들 막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어디로 왔는가? 신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제일 말빨 센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해요. 소피스트. 그런데 그 소피스트를 다 무식하게 네 자신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뚝 솟은 학자가 있었어. 그 학자의 이름은 자,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그리스 폴리스의 아고라는 다운타운이고, 오, 김혜윤!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얼른 또 써야지. 김혜윤은 자유시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러면 드릴게요. 좋았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 플라톤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그리스 시대에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지금도 유명해요. 시간 있으면 소크라테스를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201페이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하다. 이거는 줄거줄게요. 나중에 학습지에 쓸 때가 있거든요. 1. 초기의 왕정이었으나 점차 귀족정. 아테네는 민주정치 아니에요? 첫 번째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 꼬라지 너무 베기 싫어. 그래서 귀족들이 다스렸어요. 오케이? 그 귀족들도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렇게 갑니다. 2번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했어요?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했어요. 200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 잠깐 안 봤는데 다시 볼까? 200페이지 지도에 아테네에다가 형광펜? 빨간펜? 뭐 칠해주세요. 자, 아테네와 미케네를 중심으로 미케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만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크레타 섬이 있었죠? 크레타 섬 근처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크레타 문명이에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도리아인한테 망했다고 말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타 주변에 있는 크레타 문명이 섬이었잖아. 이 섬이 왜 문명이 발달하게 됐냐면 그 섬 바로 밑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 섬 바로 옆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 이 크레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집트 가서 좋은 거 배우고 메소포타미아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북쪽으로 전달되니까 북쪽에서 더 힘이 센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망한 거죠. 어쨌거나 그리스는요. 요렇게 육지에 붙어 있는 요렇게
생긴 땅 모양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게요? 육지, 섬, 반도. 자, 지금부터 답안 채팅창에 쓰세요. 두구두구두구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육지, 섬, 반도 중에 한 개만 써야지, 주희야. 오케이, 김가은이 제일 빨랐는데 자유시간 받았지. 김가은 잘했어요. 자, 김가은은 받았고, 그럼 김가은 밑에 한번 볼까? 김가은 받았고, 이정윤 받았어? 조희서, 이정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정윤 안 받았어요. 좋았어. 김가은은 양보하시고 이정윤에게 자유시간을. 잘했어요. 우리나라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는 우리나라처럼 반도국입니다. 육지와 섬 사이에 있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쭉 뻗은 나라야. 그래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자 201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할 수 있고 해상 무역이 강한 이해되죠? 그다음 세 번째 3번 평민이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가하면서 지위가 향상되었다. 꺼도 똑같이 소리 나네. 그 다음 4번 4번은 뭘까? 평민이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됐지. 지도자는 귀족등이 해도 평민들도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그 다음 5번 보편추방제. 독재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에다가 김소영 독재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이름을 써서 몇 표 이상 받은 사람 해외로 10년 동안 추방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보편 추방제 중요해요. 그 다음 5세기에 페르시아랑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폴리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힘을 합친 걸 델로스 동맹이래. 델로스. 이거는 프린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봅시다. 아테네는 크게 번영하여 페리클레스를 주도로 민주정치가 발달하였어요. 이제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았어. 이제 귀족들도 없어요. 이제 지배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처럼 투표해서 다득점자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일단 임기가 끝나면 다시 투표하고 이렇게 완전 민주정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너무 미워. 왜냐? 맨날 2등하거든. 그리스 안에서 2등하면 안 좋잖아. 그지? 근데 아테네와 그를 따르는 추종들이 너무 델로스 동맹으로 우리 그리스를 이끄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었어요. 자, 소수의 이주민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파르타는 피정복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조했어. 무슨 말이냐? 도리아인들이 왔어. 몇 명 안 돼.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미케네인들은 엄청 많아. 그걸 다스리려면 착해야 되겠어. 못돼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못되게 다스리면서 진짜 못되게 나오는데 못되게 다스리면서 이제 군사훈련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군사훈련 중요해요. 스파르타 하면 군사훈련. 강력한 훈련은 스파르타식. 엄청 세게 시키는 학원은 스파르타식 교육. 맞지? 스파르타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 스파르타는 다른 폴리스와 손을 잡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세력. 아까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죠? 이것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리스는 점점 이렇게 분열이 돼서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냐면 한 장 넘겨 201페이지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마케도니아에다가 별표 3개. 그리스는 작은 나라고 반도고 섬이었고 그래서 별로 힘이 없었지만 마케도니아 이거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잡아먹었죠. 이 마케도니아가 전 세계로 이 문명을 날렸는데 그 옆에 지도 보세요.
초록색인 마케도니아가 보라색인 페르시아를 잡아먹고 이 넓은 영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까지도 거진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 수업할 때 뭐지? 마케도니아 남자랑 결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 있었죠? 아주 중요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잠깐 201페이지 돌아가실까요? 201페이지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 자, 1번에 별표 치세요. 요거 나중에 학습지도 할 거고요. 형성평가에도 나와요. 아테네는 해안가에 있고요. 창업과 교역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화와 토론의 하브루타 수업을 하죠. 정치는 민주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정치요? 네, 주희 씨. 아유, 우리 주희 씨 이제 답도 가르쳐주고 잘했어. 지금은 201페이지 밑에 주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는 내륙지대. 짠짜잔. 지도를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도에 스파르타 찾아보세요. 자, 201페이지 지도에 스파르타 보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 좋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자유시간. 시작. 스파르타 찾으세요. 스파르타 찾았습니까?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김아, 스파르타 찾았죠?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왜 내륙지대예요? 오, 김민서 잘했어. 김민서 자유시간 받았어? 오케이. 김민서에게 자유시간을. 잘했어, 민서야.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아테네 뒤쪽의 보라색은 좁고 길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닷가를 많이 나갔다는 얘기고, 스파르타 글자 뒤에 보라색 보세요. 스파르타 글자 뒤에 보라색에는 넓죠. 이해돼요?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은 농사를 짓지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평야가 넓기 때문에 바다를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상도 사람들은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처럼 바닷가에 있지만 뒤쪽에 배후 농경지가 넓어서 여기는 내륙이고 농업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내륙지대라고 말해요. 스파르타 수도는 바닷가에 있지만 대부분 넓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자, 내륙 지역입니다. 알았죠? 넘겨. 네, 202페이지. 자, 셋째 줄.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원정의 별표. 동방원정 1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영토가 초록색에서 보라색이 됐어요. 아버지는 초록색을 줬는데 보라색이 됐어요. 훌륭하죠? 자, 그 다음. 그런데 그 밑에 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전 보라색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복지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서 그 정복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스 병사를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을 시켜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이 보라색 영토가 유지되도록 혼인 정책을 썼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은 뒤에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나뉘고 결국 로마가 생겼을 때 멸망했습니다. 좀 이따가 전부 다 로마가 돼요. 로마가 싹 다 되기 전에는 알렉산드로 대왕의 마케도니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그리스에서 인간을 중시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 숭배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불상도 사람 모양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불상이 그리스 신상처럼 옷도 찌찌도 다 보이게 막 이런다 그랬지. 203페이지. 자, 문학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요거 중요해요. 호메로스 별표
최고의 자꾸 찌찌에 신경을 쓰고 그래. 아무튼 부처님의 옷이 그리스 신상 여기 봐봐 203페이지 비너스 우통 벗으셨어요. 찌찌가 아니라 아예 가슴이 다 나오죠. 자 밀로의 라콘 군상 이건 여러 명의 사람이라는 건데 다 옷 벗고 계시죠. 네. 그다음 203페이지 거기 아테네의 여신 아테네의 여신 옷이 부처님 의상실하고 같은 의상실인 것 같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 이렇게 그치?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그게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까지 가서 자 간다라 미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 소피스트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소피스트. 아까 아고라 광장에서 막 사람들이랑 내가 지혜롭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들을 짠 잠재운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중요하고 요즘도 배워요.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좀 쉬운 책, 만화책이라도 좀 읽어 놓으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봤을 때 만화책이 질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두꺼운 책을 읽으시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만화책이라도 얇은 책이라도 읽어 놓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헤도로토스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선생님처럼 역사학자예요. 역사라는 책을 지었어요. 책 이름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중요하죠? 이 사람 중요해요. 자, 헤로도토스. 네.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 여기는 별표 5개. 지난번에는 간다라 문화였죠. 자,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어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났다. 그 다음 세계 시민주의. 조그마한 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를 하고 괴롭히고 막 지배하고 이런 것보다 세계 시민주의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 세계 시민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안창호 선생님이나 뭐 안중근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되게 세계 시민주의 좋아했어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강조되었다. 개인주의. 우리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개인주의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집단으로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거 필요할 때도 있지. 나라를 지킬 때. 그렇지만 평소에는 저마다의 개성으로 나는 반바지, 반팔. 여러분 학교 올 때 춘추복, 동복, 하복, 체육복 입고 오셔도 됩니다. 좋아졌죠? 이거 개인주의를 강조하지.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 학교도 약간의 저마다의 개성을 이제 하기로 했어. 여러분이 학교 올 때 춘추복 입는 게 기본이야. 근데 추워? 그럼 동복을 입어. 근데 더워? 하복을 입어. 체육 들었어? 체육복 입고 등하교 하셔도 돼요. 코로나가 많이 바뀌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은 교복 없는 1학년만 교복 없는 1학년만 이제 교복 받으면 이제 그거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나 교무부장이야. 자, 대신에 사복은 안 되고 교복 중에 골라 입기 여기까지 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 별표 치세요. 스토아 학파. 자, 금욕. 자, 어머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서로 손잡고 싶어. 막 쓰다듬고 이렇게 어깨 손 올리고 싶잖아. 그런 거 안 돼.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금욕주의. 제일 금욕주의를 실천하시는 분, 스님, 수녀님, 그치? 그런 분들을 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지. 나는 남자친구 좋은데, 오빠, 연예인도 좋은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스님, 수녀님, 이런 분들, 종교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죠. 그런 걸 우리가 전
국민이 다 해야 된다는 철학이 스토아 학파.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거랑 반대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생각인데 뭐 상상인데 뭐 어때? 오, 나는 뭐지? 잠옷 같은 거 입고 샬랄라 요 그리스 신상 같은 어깨 여기 다 나온 여기 어깨 이렇게 해서 샬랄라 이런 거 입고 학교에 샬랄라 이렇게 하고 오고 싶은데 뭐 어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생각은 안 되냐? 여기 봐봐. 정신적 쾌락. 머릿속으로 진짜로 하는 거 아니야. 정신적 쾌락. 중립은 뭐죠? 중립적인 철학은 그냥 일반적인 철학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헬레니즘 문화가 생겼을 때 스토아 학파와 생각으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걸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두 가지 학파가 특이하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하학, 유클리드,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학은 아르키메데스. 선생님도 유클리드는 선생님 인문반이니까 수학을 잘 많이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알아요. 나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햇볕 쐬는데 비켜 그림자 지잖아 이러면서 비중을 알아낸 사람이거든요. 아키메데스. 아무튼 그리스 헬레니즘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비너스상, 라오쿤 군상. 군상은 여러 명이 군집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야. 라오쿤 군집. 라오쿤 군상에는 하나, 둘, 세 명이 있네. 그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는 로마가 계승하여 그 다음에 유럽으로 팍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조그만한데요. 그리스의 문화가 유럽 문화의 기본이 된 건 로마가 그리스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리스 문화를 로마로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해졌고 서양 공부를 하는 우리들 서양 사람들의 기본 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도 되게 유명하고 그들이 쓰는 철학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어요. 자, 프린트 33페이지 찾아봅시다. 크레타 문명과 니케네 문명은 교과서 200페이지 있었죠? 이거 보고 그리시면 돼요. 넘겨. 그 다음에 34페이지 폴리스의 특징은 선생님이 불러줬으니까 쓰세요. 폴리스의 특징. 폴리스의 특징 200페이지 있는데 철기 사용. 철기 사용. 그 다음에 여러 촌락이 모여 형성. 여러분이 어느 속도로 쓰는지 몰라서 선생님도 같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지중해 흑해 식민도시. 지중해 흑해 식민도시 건설.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 이건 뭐 때문에 나왔다고? 공동체 의식. 필요하죠. 같은 그리스인데 도시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서 올림피아드 제전을 열었다. 요거 시험 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테네 1번 초기 아테네는 왕정이었다가 화살표 귀족정, 화살표 민주정.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상업과 무역. 세 번째는 평민이 중장보병을 요즘 우리말로 육군이야. 전쟁에 참석했어.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졌겠어. 말빨이 세졌어요. 그래서 평민 정치 참여가 됐어. 정치 참여가 됐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독재 방지. 5번째는 독재 방지. 33쪽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34쪽 하는데. 지연씨 33쪽 어디 하는지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마치고 설명해 줄게요. 딴 거부터 먼저 하세요. 34페이지 프린터 먼저 쓰세요. 선생님 벌써 아테네 썼는데. 독재 방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그 오른쪽 봐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써주세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이겨서 어떤 청년이 막 그리스 아테네로 뛰어가서 이겼어요 하고 죽었대잖아. 그래서 42.195km를 뛰고 와서 죽었다고 마라톤이 생긴 거잖아. 올림피아드에 마라톤이라는 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 스파르타. 소수의 잘 적어야지. 소수의 이주민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 충성과 복종 강조. 간단하게 쓰지 뭐. 충성과 복종 강조.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군사교육. 그래서 그 델로스 아이고 흑게 묻었다. 델로스 동맹이라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돌아가는 게 너무 미워서 스파르타도 동맹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써야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쓰냐면 벨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이겼다 그랬잖아. 델로스 동맹을 이겼어. 그런데 나중에 망했어요. 그죠? 내부 분열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밑에 한 장 넘겨야 되겠네. 202페이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지? 뭐더라?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새로 만들어진 이 도시에 이주시킨 사람은 그리스 병사. 전국지 페르시아를 오랫동안 지배하기 위해 쓴 정책은 자, 채팅창에 쓰세요.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무슨 정책?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31명. 야, 어떻게 된 게 134명이 들어왔지? 쌤 2번 못 들었어요. 저는 33쪽이에요. 2번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민주정책 공치가 틀렸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였다. 한편 정복지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리스 병사를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 그래서 결혼 정책이에요. 결혼 정책. 주인은 헷갈리면 나중에 방송 보세요. 방송 보고 하셔도 돼요. 알렉산드로스 더왕이 죽은 후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망했지? 멸망했어. 땡, 땡. 아니야. 로마 망하기 전에 몇 개로 쪼개졌어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라고 쓰세요. 예.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스인이 자신을 부르던 헬레니스라는 말을 유래된 것으로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이 시작된 후 그 300년을 가리키는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 헬레니즘. 헬레네스에서 온 거 헬레니즘. 그리스인들의 신의 모습은 인간이죠. 인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안 읽어봤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줄거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좀 많잖아요. 우리 똑똑한 중학교 2학년 언니들.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좀 찾아서 읽으세요. 나중에 학교 올 때 여러분 독서해야 된다. 학교 오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 옛날처럼 손잡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독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추천 도서.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나중에 지금은 공부 안 할 건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 그럼 놀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정도는 읽어주세요. 오디세이가 오디세우스인가요? 오디세이는 책 이름이에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고 호메로스는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 10년째 아폴론 시인이 노여움을 달래는 과정에서 아가메돈의 심기를 건드려 아킬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은 사람은 아킬레스가 누군지 알죠? 자신의 전리품인 여자를 총사령관이 아가메돈에게 뺏기고 이렇게 쭉 읽어.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래. 35페이지. 그리스 로마와 로마 그리스도교의 발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답을 쫙 달아놨어. 잘했지?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의 표이다. 201페이지에 답이 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추가로 들어간 거니까 잘하세요. 솔론이라는 사람은 왕정에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갈 때 재산 정도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귀족이 다스리다가 평민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투표권을 주다가 클레이스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자. 재산 삭제. 모든 평민은 투표를. 이렇게.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에다가 별표 3개.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치를 완성했어요. 황금기. 직접 민주정치를 하자. 폴리스에 있는 왕 출신, 왕족, 귀족, 평민 모두 아고라에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합시다. 훌륭히 하는 직접 투표. 우리나라 대통령, 전 국민, 코로나에도 직접 투표했죠. 국회의원 직접 투표했죠. 이거 만든 사람이 펠리클레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별표 3개.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1페이지 보자. 스파르타는 가장 늦게 이주해온 도리아인으로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폴리스이다. 따라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를 이끄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펠리폰네소스 동맹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표를 그려왔어요. 잘했죠. 델로스 동맹 이렇게 쓰고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 아까 교과서에서 했으니까 답 쓸 수 있죠? 쓰세요.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 일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자기 주장 글쓰기 뭐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이제 연습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아니면 그리스 아니면 도시국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논술형으로 쓴 거지. 1번 저는 알렉산드로 대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3가지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1. 남자가 너무 멋있어요. 2번 너무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3번 그런데 너무 전쟁도 잘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려워? 네, A4지로 한 반장에서 한 장 정도 쓸 건데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고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야. 아니면 스파르타는 너무 못됐어요. 첫째, 사람을 너무 지배한 거 아니에요? 둘째, 군사훈련이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아이들은 키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나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기 주장이잖니?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떤 하나를 내가 그걸 왜 선정했는지 이유를 쓰고 3가지 근거를 들고 쓰는 건데 오늘 하브루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 느낌 뭐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와 203페이지도 다 이렇게 되고 종이 쳐고 선생님이 살짝 다른 얘기를 했더니 종이 쳐버렸네. 자, 과제를 봅시다. 이거를 다 메꾸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스와 우리나라를 보면 당연히 반도국이죠. 네,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폴리스는 이거죠. 네. 자, 본인이 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요거 선생님이 몇 번을 강조했으니까 요거 체크하는데 자,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다 체크해야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2개 하시면 안 되고 1개씩 하시면 돼요. 자, 이건 답은 자기들이 해야 돼. 자, 도시국가 전쟁을 높은 사람,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난 나라 당연히
쉬운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작품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네, 작품 이름 쓰는 거고요. 7번 아까 얘기했죠.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인데 페리클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네, 8번. 자, 정복지인 페르시아인들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걸었는데 자유씨가 놓친 거. 그 다음에 9번. 마라톤의 배경이 된 전쟁은 점 찍지 말고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의 전쟁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철학 아까 어머 이거 오타 났어. 소피스트인데 스피스트라고 해놨네. 오타예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 요학자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스토아 개인주의 요거 다 아시니까 하시고 자 요거 선생님이 무슨 문화 헬 무슨 문화라고 얘기했죠? 요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뭉쳤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빨리 했지만 학습지 충분히 하시고 하신 분들은 다 과제를 내시는데 가능한 한 출석은 오늘 다 하시고 과제는 내일이 주말이니까 선생님 착하잖아. 주말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사 수업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자 목소리 들려줘야지.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요. 잘 가. 계세요. 점심 맛있게 먹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점심 맛있게 먹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김태은 금방 온 거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니지? 놀래라. 안녕. 잘 가. 선생님도 이제 녹화 끄고요. 자, 녹화 방송 봐야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한 2, 3시간 뒤에 계세요. 안녕. 올려줄게.